프리미어 프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시작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이 버전은 프리미어 프로 CC 2018년 버전이고요.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스타트 창이 뜨고요. 이 패널 창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냐면, 자, 뉴 프로젝트, 뭐 오픈 프로젝트, 뉴 팀 프로젝트, 뉴 오픈 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할 때 혹은 기존의 작업을 불러올 때 쓰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은 메뉴들은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입니다. 언제 작업을 마지막으로 언제 오픈해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항상 관련 프로그램들을 저장하고 소스를 넣고 하는 폴더를 미리 지정해 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상 편집은 소스 자체들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장 하드라든지 혹은 파티션을 나눠 가지고 큰 부분에다 혹은 뭐 노트북에서 그냥 일반 단일 뭐 하드를 쓰더라도 이렇게 폴더 하나를 지정을 해 놓고 저장 경로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경로를 파일들을 모아놓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지만 헷갈리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에서 기본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뉴 프로젝트, 새로운 작업에 프로젝트를 하겠다 할 때는 이렇게 뉴 프로젝트를 눌러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작업했던 것들 불러올 때고요. 자, 뉴 프로젝트 클릭. 자, 그러면 뉴 프로젝트라는 패널 창이 떴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내가 작업할 파일의 이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리미 프로 베이직 에디팅 이렇게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인터페이스까지 쳐봅시다. 인터페이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작업의 파일명이 프리미어라는 파일명이 내가 정한 공간 폴더에 이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 앞전에 봤듯이 이름들이 어디에 저장될 건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자, 로케이션은 뭐냐면 어디에 저장할 건지 항상 자기 하드의 넉넉한 하드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두시고 저장을 계속 하셔야지만 나중에 찾기도 편리해지고 작업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이렇게 세팅하시는 거죠. 브라우저 눌러가지고 어디에 저장할 건지, 그죠? 저는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저장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저장 경로를 만들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오디오, 그 다음에 뭐 오토 세이브,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클립 이런 식이었던 폴더들이 자, 워크 파일이라는 폴더 안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폴더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저장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거든 오토 세이브든 뭐든 간에. 자, 이거는 이제 비디오 타임 코드 어떻게 쓸 건지 뭐 6mm 하는데 요즘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타임 코드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고 DB도 마찬가지고 HDB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일단 DB로 하셔서 나중에 수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일단 중요한 거는 뭐다? CPU 렌더러는 GPU 그래픽 카드,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근데 일단 요걸로 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일단 요 두 개만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복잡한데 이건 나중에 또 조절하시면 되니까 굳이 일단 제너럴에서 일단 일반적으로 이름하고 로케이션 설정하는 것까지만 아셔도 좀 기본적인 영상 편집에서 입문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은 여러분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금 모니터에서 다 띄웠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자들은 모니터를 길게 쓴다든지 혹은 듀얼 모니터 이상으로 써서 필요한 패널들을 분리시켜서 씁니다. 패널들 분리는 말 그대로 잡아놓고, 자 여기 보시면 줄무늬가 줄이 이렇게 4칸 3칸 있는 게 있죠, 그죠? 요거 눌러보시면 클로즈 패널, 언락 패널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키거나 혹은 패널을 닫아버리거나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당겨서 내가 어느 위치에 놓을 건지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패널들을 분리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없어진 패널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윈도우 가셔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패널들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작업하는 이 패널들의 오픈 상태입니다. 온과 오프의 상태죠, 그죠? 체크되어 있는 것은 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많이 쓰다 보면 빠진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열 수가 있는 거죠. 자, 프로젝트, 그죠? 소스 모니터, 소스 모니터, 다음 타임 코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이런 패널들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정리가 조금 헷갈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자, 윈도우 들어가셔서 워크스페이스, 자, 그래픽 위주로 가게 된다든지 혹은 워크스페이스에서 풀 패널, 오케이. 그러면 풀 패널로 다시 돌아왔다, 그죠? 레퍼런스, 시퀀스 패널, 그죠? 오디오 패널. 자, 필요 없는 패널들은 선택하셔서 내가 작업을 어떤 위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죠? 필요 없는 것들은 클로즈 패널 하시면 됩니다. 네? 선택해서 여기 보면 세 줄 있는 거 클로즈 패널, 오디오 트랙 맥시 필요성 클로즈 패널, 이런 식으로 뭐 굳이 내가 특정적인 어떤 작업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 패널들을 다 열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죠? 특히 뭐 노트북을 쓰는 친구라든지 모니터, 작은 모니터를 두고 쓰는 친구들은 이 패널이 많을수록 내가 작업 영역을 눈으로 보고 편집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죠? 자, 여기는 보면 이펙트, 컬러 위주,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미리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눌러서도, 그죠? 작업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픽, 그런 식으로도. 자,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패널들을 어떻게 뭘로 할 건지, 그죠? 기본적인 패널, 자, 이렇게 패널을 열어놓고 작업하시면 되고, 이 패널들도, 그죠?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끄시면 돼요. 저는 주로 소스 패널, 그 다음에 자, 레퍼런스 패널, 이런 식으로 패널들을 정리를 하고 작업을 합니다. 아시겠죠? 굳이 필요 없는 건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패널들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패널 정리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기본적인 편집 툴 방향으로 이제 왔습니다.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풀다운 메뉴들이 있다, 그죠? 풀다운 메뉴. 풀다운 메뉴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뭘까요? 자, 풀다운 메뉴, 뭐 뉴, 오픈 프로젝트, 이런 메뉴들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뭐 세이브 에즈,
이런 것들, 뭐 프로젝트 세팅,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열어서 보는 것들이다, 그죠? 익사이트 끄는 거고, 엑시트 끄는 거, 자, 굳이 여기서 있는 것들은 많이 쓰는 것들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언더리도, 자, 단축키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메뉴에 이렇게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뭐 맥 쓰는 친구들은 커맨드가 되겠죠. 컨트롤은 커맨드가 될 것이고, PC는 일반 PC는 컨트롤이 될 것입니다. 요 단축키들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나중에 많이 쓰이는 단축키들은 별도로 또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 단축키들은 그때그때 바로 외워서 작업에 쓰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하는 이 기본적인 프리미어를 세팅을 조금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에디트에 프리퍼런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들을 어떤 기본적인 옵션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뭐 제너럴, 쇼 스타트 스크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죠? 오디오라든지. 자, 그리고 만일에 가끔씩 지금 미리 지금 한번 설명하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예를 들어 뭐 스피커를 쓴다든지 이어폰을 쓴다든지 혹은 뭐 PC 자체적인 하드웨어적으로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그래픽 카드 말고 오디오, 그죠? 사운드 카드를 만약에 꼽았다. 뭐 물론 요즘은 다 메인보드에 다 탑재가 돼 있어서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소리가 안 날 때는 항상 이 오디오 하드웨어에 가셔가지고 내가 어떤 쪽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풋은 들어가는 거고 아웃풋은, 자, 스피커, 저는 지금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만일에 이게 그때 작업하다 바꾸실 때는 만일에 플레이를 시켰는데 사운드가 없다, 들리지 않는다 할 때는 분명히 이 프리퍼런스에서 오디오 하드웨어에 들어가셔서, 자, 아웃풋과 인풋에 대해서, 디폴트 아웃풋 인풋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소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오토 세이브입니다. 오토 세이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오토 세이브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세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세이브의 단축키는 컨트롤 S, 그죠? 커맨드 S, 세이브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상 작업을 할 때, 집중해서 하다 보면 10분, 20분 과정의 어떤 영상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소스들은 몇 시간짜리 소스를 우리가 몇 초 분량으로 만들거나 몇 분 분량으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컷을 나누고, 자막을 치고, 색 보정을 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특히 PC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나 혹은 컴퓨터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저장하는 과정이나 작업 과정에서 아까 전에 봤지만 로딩 어떤 형식이 되면서 다운이 돼요. 다운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무리하게 돌리거나 뭐 램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만일에 오토 세이브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업들이 모조리 날아가겠죠. 그죠? 이게 오토 세이브가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나는 컨트롤 S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그런 장담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날립니다. 제가 많은 학교에서 강의를 다녀봤지만 이런 경우에 의해서 작업물을 날려서 다시 하는 친구들 많이 봤고요. 저 또한 실무에서 작업을 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를 받고 시간 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 때겠죠. 물론 그 작업이 중간에 날아가서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오토세이브에 대해서 약간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오토세이브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에 어떤 자동으로 되게끔 뭐 연동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까지는 좀 힘들고,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이 오토세이브를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단지 이 오토세이브의 단점이 있다면, 작업 과정에 중간에 가끔씩 툭툭 멈추면서 자기가 세이브한다고 멈춰버려요. 그러면 작업 어떤 기준적으로 봤을 때 맥락이 끊긴다든지 맥이 끊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오히려 또 그걸로 인해서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작업을 막 하는데 오토세이브 하다가
서로 부딪혀 가지고 다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런 과정에서 요 시간 두 개를 조절하는 게 좋아요. 자, 요게 뭐냐면 automatic save average, 요거는 뭐냐면 미니트잖아요, 그죠? 몇 분에 한 번씩 저장할 거냐는 거예요. 내 작업이 최소한 10분의 과정에서 얼만큼 어떤 진척이 있을 건지를 생각을 한다면 그 시간대를 정하는 거죠. 저는 보편적으로 저는 한 20분에서 10분에서 20분 사이 편한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맥시멈 프로젝트 버전. 그죠? 요게 뭐냐면, 여기 지금 20돼 있다. 그죠? 20이라는 거는 20개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15초를 했을 때, 15초에 20개면 15초 됐을 때 세이브가 자동됩니다. 그 다음에 15분 됐을 때 자동으로 되고 30분 될 때 또 자동이 되고요. 그럼 그게 15분마다 계속 되겠죠. 그죠? 그게 20개까지 저장이 됩니다. 20개까지 순서대로 저장이 돼요. 번호가 자동적으로 오토세이브니까. 그렇다면 이 오토세이브에서 느낄 수 있는 게 20개까지 한다면 내 하드웨어의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이상 다 이게 용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5개, 적으면 한 3개. 장점이 있자면, 물론 많이 해놓고 그 시간대로 다시 돌아가서 별도로 세이브 에즈에서 그 시간대에서 다른 걸로 또 다른 방향으로 작업을 할 때는 그 시간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상 오토 세이브를 하는 가장 이유는 내 작업물의 어떤 중간에서 다운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한 3에서 5 사이 정도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3 정도 할게요. 3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굳이 손 안 대셔도 되고요. 이렇게 라벨 컬러들 다 바꾸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 캐시 딜리트 이거 버려주는 거니까 작업을 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려놓고 메모리 할당, 전체 메모리에서 할당되는 램의 할당, 그죠? 그 다음 타임라인.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을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타임라인은 우리가 시간을 보는 이 작업물에 대한 영상 프레임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30프레임 짜리고 30프레임으로 최초 작업의 더레이션 되고, 그죠? 그 다음 1초에 30프레임, 그죠? 시간당, 초당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오디오도 마찬가지죠, 그죠? 30프레임, 1초에 30장. 그 다음 요게 뭐냐면 스틸 이미지 디폴트 더레이션. 요게 뭐냐면 프레임당, 그러니까 1초당 프레임을 인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할 때 동영상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뭐 타이틀 디자인이라든지 이미지를 약간 편집을 해서 그 한 장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쓰게 될 때 그 이미지를 몇 프레임으로 인식해서 불러올 건지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프레임짜리 어떤 영상물을 저장할 때는 25프레임 혹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조금 이제 플랫폼에서 좀 뭐 온에어 되는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30프레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여지는 이미지 컷들은 30프레임으로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유튜브는 대부분 24에서 25프레임입니다. 그래서 24프레임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25프레임으로 인식해도 되고, 물론 이게 내가 나중에 이거를 한 이미지가 1분 동안 인식되려면 30초니까 그죠? 그러면 60초니까 곱하기 60 하면 318 그죠? 1800프레임 그죠? 인식하게끔 조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잘 인식하시면 됩니다. 됐고, 프레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이 프리퍼런스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제너럴 말고, 여기 오토 하드웨어, 여기서 오디오 설정해주는 거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토 세이브, 나머지 다 뭐 그냥 두시면 되고요. 미디어 캐시는 나중에 이렇게 가끔씩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자주 안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미리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물론 에펙도 마찬가지고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연동을 시켜놔요. 그러면 캐시들, 그러니까 찌꺼기죠. 작업의 어떤 찌꺼기들이 그 폴더에 내가 자주 보는 바탕화면에 폴더에 저장이 돼요.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묶어서 한 번에 탁탁 버려주면, 습관적으로 버려주게 되면 근데 이렇게 프리퍼런스로 찾아 들어가서 잘 지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 뭐 적당히 하시면 될 것 같고, 내 메모리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용량을,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하냐면 뭐 에펙, 프리미어, 포토샵, 일러스트 뭐 이런 거 다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메모리 할당량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틸 요거 이미지 어떻게 하는지 요렇게 나중에는 실습을 통해서 한 번 더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오케이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에디트에서의 프리퍼런스 요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널들의 특징이라든지 사용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프리미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스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자, 소스를 불러오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하나, 자, 프로젝트에 직접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미디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불러오는 거, 혹은 여기서 자, 임포트해서 불러오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임포트 불러오기죠, 그죠? 자,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리고 하나 더 있자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윈도우나 이런 윈도우 창을 열어놓고 관련 영상들을 찾아서 직접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직접 영상을 되고요. 요거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소스라는 여기 패널에서 이렇게 영상의 소스를 볼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이미지 영상들을 찾아서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죠?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시간이고요. 시작 시간 0프레임에서 됐을 때 34초짜리 영상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영상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프로젝트라는 이 패널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해서 내가 필요한 영상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런 영상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가져오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소스에서 영상 작업물을 이렇게 영화나 볼래 조조 너만 조 여러분들 시범 보여주고 이런 결과물들을 기존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재편집한 거야, 그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미디어 브라우저를 이용한 겁니다. 이 미디어 브라우저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소스를 가져오기 전에 프리미어에 앉혀서 되게 되면 이게 다 이제 용량으로 인식되겠다, 그죠? 그죠? 이렇게 가져오는 것보다는 미디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아예 내가 비디오 클립, 오디오 클립을 모아둔 폴더에다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폴더에 찾아 들어가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작업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 하셔도 이렇게 소스의 창에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오진 않지만 우리가 소스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프리뷰가 되죠. 자, 선택창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죠?
My Invisalign has. I have taken I out my have taken Invisalign. I out will my Invisalign, and this is the album. 그죠? 이것도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소스가 볼 수가 있고 프로젝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디어 브라우저를 쓰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찾아서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단축키 하나, 키보드에서 물결 모양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결 모양의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모든 패널들은 물결 문양을 누르면 선택됐을 때 이렇게 파랗게 된다. 그죠? 선택됐을 때 물결 문양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패널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프리뷰를 본다든지 혹은 미디어 브라우저가 선택됐을 때 눌러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패널 안에서 내 소스를 다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이 단축키 물결 문양을 쓰는데 이거는 잘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죠? 돌아가는 건 말고 다시 물결 문양 눌러주면 돌아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소스를 뭘 볼까? 그죠? 찾아서 이 소스가 필요해. 그죠? 그러면 선택 더블 클릭 해주면 이렇게 소스가 보여지고, 물론 프로젝트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